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최근에는 임신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험관하기라든지 인공수정 같은 이런 난임 시술도 있지만 자연 임신 과정에서도 과배란을 병행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리클로미펜이라든지 페마라전과 같은 이런 경구 복용하는 과배란제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배주사를 통해서 난자의 개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연 임신에서 과배란제를 병행하는 이런 임신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실 때 환자분들께서 매달 과배란을 했는데 난자도 잘 자라고 자궁 내막도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임신이 잘 안 돼요 하는 이런 증상으로 주로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과배란이 포함된 자연 임신 준비 과정에서 난임 한약의 처방들이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고 처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평균 한 달에 한 개의 난자를 난소에서 배란하게 되는데요. 이 과배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난자를 동시에 배란시키게 됩니다. 이 난임 시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난소의 난자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태어날 때 정해져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난자를 배란시키게 되면 내 난소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배란 시술에서 난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바로 이곳에 미치는 영향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바로 이곳은 어디일까요? 과배란 시술을 받아보시면 매달 휴식기 없이 과배란이 진행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다행인데 임신이 안 되면 생리하자마자 3일째 다시 오라고 하죠. 그래서 자궁 두께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과배란을 매달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들께서 과배란을 몇 달간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돼서 내원을 하거나 혹은 과배란 과정에서 자궁 내막이 너무 얇아져서 시술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쉬라고 해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과배란을 많이 하면 난소가 빨리 고갈되고 소진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난자가 한 달에 한 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0개씩 이렇게 과배란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한 달에 한 개의 난자가 배란이 되지만 이 한 개의 난자를 배란하기 위해서는 생리 시작일부터 여러 개의 난자가 미세 난자들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되지 못한 아이들은 퇴화되게 되는데요. 이 과배란제 같은 경우에는 사라질 난자들을 모두 다 일정 크기 이상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난소의 소진 혹은 난자의 고갈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배란 시술을 받을 때 영향을 받는 곳, 난소보다는 의외로 바로 이곳, 자궁이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빠의 정자 상태가 나쁘지 않고 정상 범위에 있고 엄마도 나이대가 난소의 노화를 크게 걱정할 나이대가 아니고 또 과배란을 했을 때 난자의 개수도 나쁘지 않고 자궁 내막 두께도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도 착상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다면 이 자궁의 착상력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공간입니다.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분비선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배란위를 기준으로 앞쪽은 자궁 내막 증식기, 배란을 기준으로 뒤쪽은 자궁 내막 분비기로 구분됩니다. 특히 배란 후 약 48시간 경과를 하게 되면 지방과 글리세린이 풍부하고 투명한 이런 소공들이 자궁 내막의 기저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로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바로 착상을 위한 자궁 내막이 열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생리 시작일로부터 19일에서 20일 정도가 되면 분비 기능이 왕성해져서 이 분비 물질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생리 21일에서 22일 정도에는 내막의 기질이 부어오르면서 이 모세혈관의 투과도도 높아지고 이 나선형 소동맥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궁 내막 조직들이 크기는 그대로인데 안에 내부 실질들이 굉장히 많이 차오르면서 이때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꼬임들이 많아지게 되죠. 즉 자궁 내막의 두께도 중요하지만 이 두께 안쪽에 포함되는 이 자궁 내막의 실질이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올라와야만 배아가 자궁에 도달했을 때 이 내막에 닿기만 해도 팍 하고 착상이 되면서 주변 혈관 조직이 배아를 충분히 얽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상의 문이 열리는 시기, 자궁 내막이 열리는 시기가 바로 배란 이후 48시간이 지난 이후 요 시기부터 해서 일정 구간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자궁 내막이 열리는 이 시점에 배아가 자궁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착상이 되겠죠. 그런데 착상이 잘 안 되고 착상에 반복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배아가 도달을 했는데 이미 착상문은 열려서 지나갔다라든지 혹은 배아가 도달을 했는데 착상문이 열릴 시기가 아직 한참 남았다든지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들은 착상이 잘 되지가 않겠죠. 자궁 내막의 수용도가 굉장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임신이 잘 되는 분들이죠. 날짜를 몇 번 맞추지 않았는데 금방 임신된다 이런 분들인데요. 대부분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자궁 내막이 열리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여성에게서도 생리 주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달그달의 컨디션이라든지 혹은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호르몬제 복용하는 것에 의해서도 이런 착상문이 열리는 시기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아가 아직 자궁 내막에 도착을 못했는데 이미 착상문은 열렸다든지 혹은 배아가 도착을 했는데 아직 착상문이 열리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 착상문이 열리는 이런 시기들이 딱 맞춰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착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이런 시간대가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착상이 잘 안 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 혹은 가베란제를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자궁 내막의 수용성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임신에서 자궁이 하는 역할은 자궁 내막 두께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이 열리는 시기 이런 착상문이 열리는 시기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궁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착상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한의원에서 쓰는 난임 한약의 경우 다음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 처방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난소 기능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혹은 두 번째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자궁벽이 너무 얇아서 자궁 내막이 너무 얇아서 착상이 안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습관성 유산이라든지 유산 이후의 자궁 회복 다섯 번째가 바로 이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의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구분해서 난임 한약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특히 과배란제를 사용했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바로 이 5번째 경우에 준해서 자궁 내벽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오늘은 자연 임신 과정에서 과배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방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과배란제 같은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배란율을 높여주면서 임신을 보다 빠르게 촉진하는 좋은 치료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배란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착상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자궁 내벽의 수용성에 조금 더 주목해서 치료를 함께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